네, 기준금리, 이 예금과 대출이자를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예금과 대출이자도 따라서 올라갑니다. 만약에 좀 단순화해서 보자면 이 금리가 낮을수록 예적금 대신에 대출받아서 집이나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이 늘겠죠. 앞서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저금리를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13대책 이후에 19년도 초반까지 굉장히 시장이 안정적이고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하락하는 경향이 보였는데 19년 중반에 다시 금리가 인하되면서 흐름이 다시 또 상승기로 전환되는 그런 게 있었고요. 네, 이 기준금리를 한국은행이 0.5에서 0.75%로 올렸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돈풀기, 이른바 유동성 파티의 마감 전조가 아니냐는 점에서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네, 국내 기준금리 추이 좀 보겠습니다. 지난 2008년 8월엔 5.25%였습니다. 하지만 미국발 경제 위기가 본격화하면서 이 반년 사이에 2%까지 대폭 낮췄습니다. 시장에 돈이 돌게 해서 경제 위기의 영향을 최대한 줄이려고 한 겁니다. 그러다가 지난 2015년 처음으로 1%대에 진입을 했고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인 지난해 3월에는 0.75%, 그리고 같은 해 5월에는 0.5%까지 낮췄습니다. 이번 인상, 지난 2018년 11월 이후 2년 9개월 만입니다. 네, 집값 또 증시와 같은 이 실물 경제에 미칠 파장에 대한 관심이 큰데요. 이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당시에 금통위원 신분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산시장 과다한 가격 상승 기대를 소폭의 금리 인상으로 대처하기 어려울 거라는 지적도 제기되지만 통화정책 시그널링 효과 정도는 기대한다. 이 시그널링이란 건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오르겠구나란 인식으로 더 거품이 끼는 건 막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앞으로의 추가 금리 조정폭, 여기에 실효성 있는 주택 공급까지 변수가 있겠지만요. 앞서 홍남기 부총리 역시 금리 인상과 주택가격 조정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 유동성에 대한 관리 가능성이라든가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대외적인, 대내외적인 환경 등을 판단해 볼 때 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조정의 여지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저는 시장의 예측보다는 좀 더 큰 폭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예상을 하게 됩니다. 네, 초저금리 속 동학개미란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증시도 호황을 누렸습니다. 코로나 전인 2019년 약 9조 3천억 원이었던 일평균 거래 대금이 작년 23조 원을 넘겼고 올 1분기와 2분기도 각각 33조와 27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 기준금리 0.25%포인트 상승 정도로 당장 이 빚을 청산하고 주식 투자를 그만둘 거라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고, 반면에 이 시장금리와 거래 대금이 역행하는 패턴을 보였기에 당장은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